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제 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해,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지 이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육하원 측에 따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학생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거 학생 확인서 작성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육하원 측에 따라서 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이제 좀 육하원 측에 따라서 뭐 주술관계도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억울하게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뭐 CCTV 영상이나 아니면 상대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것도 학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보통 이제 다투는 경우에는 이제 전담기구에서 마무리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기구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 학생이 이제 학폭위를 넘기는 걸 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학폭으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는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상황에서 우리 측은 이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접합점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 학폭으로 다 넘어갑니다. 전담기구에서 마무리되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다 넘어가서 회부돼서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학폭위에 출석하여서 당시 학생과 상대 학생과 있었던 일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앞서 제출한 자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 등이 있으면 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한편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을 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장하는 의견서나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가서도 그런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서도 미리 제출을 해놔야 됩니다. 뭐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학교나 뭐 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있는 거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주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학폭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뭐 학교에서 다 준비를 해주겠지, 학교에서 다 모든 자료를 찾아주겠지, 학교에서 왜 그걸 자료를 안 찾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는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사기관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본인이 직접 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주장이 담긴 의견서나 이런 거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나 억울한 경우는 이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대응하면 학교폭력 인정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인정되면 요즘에 뭐 사회적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중한 조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사회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뭐 큰 불이익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교 폭력으로 좀 억울하게 신고받게 되었다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본인이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 당연히 합리적 주장을 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변호사님 도움받을 때 누누이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 다음에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전국에 저 포함해서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거 확인하셔서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달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